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67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습 좀 하셨습니까? 강의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새겨들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으셔야 합니다. 복습을 꾸준히 해오셨다면 지금까지 순탄하게 진행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강의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 왔다면 오늘부터는 계획을 바꾸어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전에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경우에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이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항상 낙찰로 소멸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린 그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사실 초보자인 분들은 오히려 강의를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소유자의 가압류도 당연히 이 낙찰 후에 말소된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말소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거죠. 자,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라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A의 채권자가 B입니다. 자, A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자, 이 가압류가 이렇게 A 소유권에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C에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B의 가압류가 전소유자의 가압류죠. 현 소유자는 C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예전에 현재의 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그 이전의 경매에 있어서 현 소유자의 채권자, 예를 들어서 C에게 건저당을 설정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C에게 가압류를 했던 사람이, 자, 현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면, 자, 종전 소유자 A에 대한 가압류가 말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인수로 했었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민사집행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2002년 7월 1일 이전의 경매가 진행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경우, 자, 이것이 인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소유자의 가압류만 있을 때, 그리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이 B의 가압류가 인수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도, 자, 이 가압류와 같이 A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만약에 건저당이 가압류 뒤에 있거나 또는 가압류보다 앞서서 A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건저당이 있었다면 이때는 건저당이 지워지니까 가압류도 같이 지워졌습니다. 뒤에 건저당이 있었어도 역시 가압류가 지워졌습니다. 그때는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 소유자의 채권자 가압류가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할 때는 그때는 역시 또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소유자의 인수인 경우는 전소유자의 가압류만 있고, 자,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입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은 알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전소유자의 가압류도 배당을 받는다면 결국 소멸된다는 게 되죠.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전소유자의 가압류든 어떤 거든 모든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순수에서 배당을 받고 소멸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아예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공부를 했던, 그래서 아직도 인수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 이것은 이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인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이렇게 인수가 아닌 근거가 실제 민사집행법에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이 민사집행법 148조입니다. 자, 148조의 3항을 보면,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의 가압류권자는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는다. 자,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역시 소멸된다는 얘기죠. 자, 또 그와 관련하여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1996 19986 판례에 하면 가압류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한, 자, 가압류 목적물의 제3취득자, 현소유자가 제3취득자가 됩니다. 제3취득자에 대한 건저당권자가 실행한 집행 절차,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 이 가압류 채권자도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에 참가한다는 거죠. 자, 판례 역시 이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다면 결국 소멸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가압류가 전소유자의 가압류든 현소유자의 가압류든 앞으로는 모두 소멸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과 판례뿐만 아니고 등기설례에도 역시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소유자의 가압류든 어떤 경우든, 자, 가압류는 앞으로는 인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대법원 판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자, 어떤 조건 하에서 인수가 될 때는, 만약에 가압류가 인수일 때, 자, 이것은 특별매각 조건으로 낙찰자가 인수한다라는 특별매각 조건은 반드시 공지해야 되죠. 그래서 공지했을 경우에는 인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 내용, 특별매각 조건이 없다면 가압류는 항상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례를 같이 보시죠.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대전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토지 건물 일괄 경매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2005년도에 5,500에 감정이 됐었고, 2005년 9월에 3,770만 원, 무려 10명이 입찰에 참여했네요. 자, 물건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볼까요? 빌라인데 대지 면적이 꽤 크네요. 725평방 중에 37. 주변은 학교가 있고 주거지역이고 8m 도로가 있다.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존 등기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언제 지었는지,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아래쪽에 가격을 언제 감정했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2008년도에 2004년, 2005년도에 감정한 물건이 있다면 대체로 저평가되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93년에 전입을 했네요. 확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했는데요. 자, 아래쪽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압류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
전 소유자가 이 씨가 있죠. 자, 전 소유자 이 씨에 대한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 가압류가 있는 그대로 현 소유자에게 이전이 됐죠. 자, 이때 이것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입니다. 자, 아래쪽에 현 소유자에 대한 많은 채권자가 있고요. 자, 그 중에 대한보정이 자,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보증보험으로.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리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종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가압류가 인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이 인수가 아니고 배당을 받고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말소된다는 거죠. 자, 배당을 받는데 이 배당은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 자, 현 소유자의 가압류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아직도 채권이 남아있다면 1순위로 배당받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끼리 안분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현재 경매를 신청한 가압류권자에게도 일부 배당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경매 사건은 종결됩니다. 자, 이것이 전소유자의 가압류인데 자, 현재로서 제가 계속 강조할 필요 없이 모든 가압류는 낙찰 후에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자, 포항시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임야 2377평방미터고요. 자, 이것이 감정가가 4,500인데 누군가가 9,600에 낙찰받고 대금을 미납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경매에서 보증금은 여전히 10%였습니다. 보통 재경매에 보증금은 20% 내지 30%인데 법원에 따라서는 10%인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재경매되어서 오히려 앞에 9,600보다 훨씬 높은 가격 1억 5,100에 낙찰되고 14명이 입찰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자, 물건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괜찮은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멀리 고압선 철탑이 보입니다. 실제 고압선 철탑이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만약 미친다면 그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게 흰 선이 도로가 지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자, 도로에 저촉되는 일부분은 보상을 받는 쪽이 되겠고 나머지 남은 토지가 과연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이 토지의 값어치가 되겠죠. 개발에 제한이 없다면 도로 일부에 포함되는 것은 보상을 받을 테고 나머지 땅으로서 충분히 건축 행위만 가능하다면 나쁜 땅이 아닌 좋은 땅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시계획 도로의 일부가 저촉된다. 제가 볼 때는 전체 토지 면적 중 한 반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반은 개발 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봅니다.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다는 기록이 나오고 자, 이쪽이 자연녹지라는 것 그리고 준보전 임야라는 것. 자, 준보전 임야라는 것은 개발에 많은 제약이 없죠. 그래서 준보전은 대체적으로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는 도로에 저촉되는 걸로 분할된 거고 다른 한 필지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략 반반 387평, 331평
그래서 도로에 저축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331평이라면 그것이 충분히 건축 행위하기에 충분한 면적이 되겠죠. 자, 그 아래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개설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도로의 폭이 20m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낙찰받고 9천여만에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고 포기한 사람은 조금 생각이 짧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소유자의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전소유자는 이 씨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기에 가압류가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현 소유자에게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또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그 채권자가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그 이전의 국법에 의한 경매라면 앞에 있는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의 인수로 남는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충분히 배운 대로 지금으로서는 인수가 없습니다.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소유자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무조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대전시 중구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가 51평, 건물이 37평. 자, 일괄 경매인데요. 자, 1억 3,700에 감정이 되고 8,700여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역시 입찰 인원이 6명이 왔네요.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의 주택으로 보입니다. 단층주택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제시외 건물, 여기서 제시외 건물은 부합물이죠. 경매, 등기는 되지 않은 건물 등 다락방 이런 것 모두가 포함됐습니다. 자, 주변은 8m 도로고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주거지로 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역시 가압류니까 등기부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권리분석의 가장 시초는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를 배우는 거라 그랬죠. 자, 1번의 가압류가 2005년 6월달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압류보다 임차인이 빠르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것 없는 걸로 구분되는데 두 사람 임차인 모두 전입일이 가압류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대항력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낙찰되면 배당을 어떻게 받을 건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전입은 2001년 12월이고 확정은 2005년 11월, 그 보증금이 300입니다. 또 한 사람은 2000년에 전입하고 2001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소액에 해당되니까 대전이면, 자, 이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자, 민사집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때 배우시겠습니다만 소액에 해당되니까 300만 원은 대전은 1400까지가 최우선 변제를 받죠. 그러니까 300이니까 당연 전액 다 배당을 받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 모두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받고 소액으로 1400을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것도 역시 확정일, 전입일이 모두 빠르기 때문에 1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임차인이 모두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의 인수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시면 선순위 권리 가압류가 있고, 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만 가압류는 배당을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 이후에 건저당과 가처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 가처분은 후순위니까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등기부 깨끗해지니까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물건이죠. 단지 현재의 가치 또는 주택이니까 집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 건지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 정도만 판단하고 입찰해도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강원도 춘천시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9,000여 평방미터인데 지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900에 감정이 됐다가 한 번 유찰돼서 70%인데 8,500에 6사람이 입찰한 사건인데 역시 토지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토지의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도로가 보이고요. 넓은 도로는 아닙니다만 옆에는 야산 같은 높지 않은 숲이 있습니다. 자, 뭐 대체로 경사가 많지는 않은 그런 임야로 보이네요. 자, 여기서 빨간 표시가 전체 임야에 대한 것이고 아래쪽에 노란 선은 현재 현황도로죠. 현황도로가 이 산 아랫자락을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그림에 있어서 위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이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도로 쪽으로 해서 낮은 쪽이고 위쪽이 약간 높으니까 결국 남향인 토지가 되죠. 자, 향이 중요합니다. 농지나 대지나 일반 토지에 있어서는 향이 중요한데 만약에 도로가 이 북쪽에 있다면 향도 북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도로가 남쪽에 있고 사진으로 봐서는 자, 위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은, 그래서 남향의 토지에 가깝다. 그리고 남향의 토지는 햇빛을 잘 받으니까 역시 값어치가 높죠. 자, 등기부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보존녹지와 생산녹지라는 기록이 있는데 보존녹지는 개발에 제약을 받죠. 자, 그리고 지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m 도로가 있고 주변은 농경지나 전원주택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토지등기부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지분에 대한 가압류이긴 한데요. 가압류가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현 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이 모든 가압류, 전 소유자 가압류, 현 소유자 가압류 모두 낙찰로 소멸되는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분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묘도 배우셨고 지분 경매도 배우셨는데 자, 이 분묘가 이 토지 소유자의 조상묘라면 분할할 때 분묘가 없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토지가 또 도로와 닿느냐, 경사가 어떠냐, 자, 이런 것을 현장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제주도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경매 대상은 600평방미터고요. 건물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 대상입니다. 자, 감정가는 6천이었는데 자, 이것이 한번 낙찰됐다가 미납되고 2008년 5월 현재 4,200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여기 작은 지도로 보면 물론 제주도는 바다가 전체적으로 가깝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한라산 쪽으로 가면 바다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주도 토지는 바다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서 볼 때는 선착장이 있고 바다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토지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사진상으로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예. 만약에 주거지로 도로만 닿는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보전녹지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자, 역시 보전녹지는 건축행위가 제한이 있죠. 자, 도시계획구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건축이 될지 안 될지 바다가 보인다 하더라도 혹 건축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거나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자, 현재 창고가 있긴 한데 이게 주택이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적도상 맹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로와 이 토지 사이에 토지주에게 도로를 내줄 것인지 도로로 사용을 승낙해 줄 것인지 미리 언급을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등기부인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시죠. 전소유자가 이 씨입니다.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양 씨가 전소유자가 됐습니다. 전소유자 양 씨에 대한 가압류가 농협으로부터 있었는데, 자,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경매를 신청한 것은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경매인 걸로 보입니다. 자, 전 소유자 양 씨에 대한 농협의 가압류가 있고, 자, 농협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자, 그 금액도 3,100만 원. 자, 여기는 3,500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전 소유자의 가압류 중에서 옛날에 인수였던 것은 현 소유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인데, 자, 이것은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물론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민사집행법 이전에도 자,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역시 이것도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 가압류는 말소가 되는 거죠. 자, 등기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분묘가 하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무연분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연분묘는 나중에 공고하고 이장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가 보이지만 건축 행위가 될 건지, 맹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분묘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짚어보고 입찰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니까요. 3억 천에 감정되고, 자, 2억 6,100만 원에 이미 낙찰이 된 사건인데, 자,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등기부를 보면 전 소유자 임 씨의 채권자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하고, 자,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되고, 자,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것도 민사집행법 이전에도 이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이런 경우는 낙찰로 그것은 소멸이 됐죠. 자, 지금도 물론 당연히 소멸되는, 그래서 이건 등기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에 보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 후순위니까 역시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럼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충청북도 음성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농지 386평방미터인데 지분입니다. 자, 가격은 960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680만 원에 낙찰이 된 사건이네요.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림에서 미리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경지 정리된 농지니까 당연히 농업진흥지역이겠죠. 그리고 지분이라는 기록도 역시 나옵니다.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권씨가 있고요. 상속받은 걸로 보여지네요. 자, 그 중에 지분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민사집행법 이전에도 이것은 가압류가 모두 소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없겠네요. 농지니까 지분으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자, 농지는 그것을 지분을 분할하는데 최소 지분, 농지는 지분 분할이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그렇다면 그냥 공유 상태로 가지고 가다가 현 소유자와 공유자에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같이 처분해서 돈으로 나누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예전에 인수인 때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항상 배당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항상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